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 게시판에 있는 공동투자 삑살이 나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웃기죠? 네. 내용을 보면 부산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경매물건을 많이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지분을 낙찰받고,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걸고, 공유물 분할, 즉, 전체를 경매로 넘기게 되면, 이 지분이,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경매를 넘기게 되면, 가등기는 선순위 인수사항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낙찰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는 그런 약간 좀 안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방식을 가리킨다고 뭐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서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한테 비싸게 팔든지, 이거 내 지분을 비싸게 사가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 너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므로 손해 보기 전에 이렇게 사가라 라는 뭐 이런 식으로 경매를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가게 하는 게 좀 안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온전한 지분으로만 움직이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김땡우 씨하고 김땡희 씨, 72년생, 75년생 부부로 보이죠. 성은 같지만 끝에가 우이고 휘이고 72년생, 75년생입니다. 그래서 부부일 가능성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고, 남자로 보이는 김땡우 씨에게 설정이 됐습니다. 근저당이 3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봐보면 김땡우 씨, 즉 남자 지분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압류에 의해서 경매 공고가 떴습니다. 압류에 의한 경매 공고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을 했죠. 이렇게 공매가 진행이 됐으니까 결국은 김땡우 씨니까 여기에 있는 지분이잖아요. 즉 2분의 1. 전체 물건의 2분의 1 지분이 공매로 나온 거죠. 공매로. 그래서 공매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98%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2등은 91%인데 1등은 98%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썼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98% 얼마나 좋고 나빴는지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98%를 지분인데, 일반 물건도 아니고 지분인데 98%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봐보면 더 재밌습니다. 낙찰이 되고 나서, 공매 낙찰이 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소유권 인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4명에게 소유권 인정이 됐습니다. 4명에게. 자, 4명을 보시면요. 곽씨, 정씨, 김씨, 신씨. 82년생, 68년생, 85년생, 83년생. 전부 다 부살이긴 하지만 전부 다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느낌 멋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지분을 낙찰받고요, 가등기를 걸고 공유물 분할로 전체를 소송을 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낙찰을 받고, 이 중에 예를 들어 뭐 이 사람한테 가등기를 걸고, 그리고 나서 아무나 한 사람이 다시 또 전체를 공유물 분할, 또 한 명이 또 소유자가 있으니까요. 전체를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넘기게 되면 이게 가등기가 하나 걸려 있으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되는 거죠. 선순위 가등기가 되니까 이 전체를 낙찰받더라도 이 선순위 가등기가 인수사항이 되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는 뺏길 위험이 있죠. 뺏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전 소유자한테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게 유찰이 되니까 이 사람들끼리 어차피 샀으니까 나머지 지분도 이 전체를 다시 저렴한 가격에,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이 4명이 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거의 보기가 힘든 얘기들입니다. 왜냐면 4명이 사게 되면 당연히 공동 투자가 되는 거고 취등세 각각 내야 되고요. 등기 다 각각 해야 되고요. 양도세 팔 때 양도세 다 각각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가등기를 걸고, 여기 이제 가등기라고만 써놨는데요.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처분은 요즘 좀 막혔고요. 가처분 막혔고, 이걸 뭐 환매 등기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지분에다 걸고 나서 경매로 넘기는 방법을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 가득히 건 다음에 다시 전체를 공유분할 소송으로 넘기게 되면 시간이 1년,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게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믿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공동 투자로 다 지분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 이미 다 소유자가 되는 거고 다 집이 있게 돼버리는 상당히 많은 귀찮음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등기를 걸고 공유분 분할로 전체로 경매를 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기 힘드니까 공동명의로 들어가고 이제 소송 비용도 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다른 데서 발생을 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여기에 있던 이 국민은행 외환은행 근저당이 있었잖아요. 이 근저당이 있었는데 하나은행 근저당이나 다른 근저당 여러 개니까, 그 원래는 하나은행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하나 넘긴 게 있었습니다. 임의경매. 근데 임의경매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임의경매 변경으로 인해서 김땡희 씨 김땡희 씨 지분이 경매로 나와버린 거죠. 이 뜻은 뭐냐면요, 김땡우 씨의 지분이 아까 4명에게 이전이 됐습니다. 4명에게. 그래서 4명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이 4명은 가등기를 걸고 전체를 경매를 넘길 생각이었으나 김땡희 씨 지분만 임의경매로 또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아까 김땡우 씨가 나왔던 지분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 그러면 이거는 또 누군가가 이 공동을 입찰할까요? 이건 목적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이거 누군가 받아봤자 소유자도 많아지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등기를 걸고 공유 분할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뭐, 엄청 싸게 사지 않는 이상,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임의경매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등기를 걸고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게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 기업 김땡우 씨의 파산관제에 인해서 경매 속행시켜서 바로 빨리 경매 좀 진행해달라고 신청이 됨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감정가 2.7억이었던 물건이 결국은 2분의 1 지분이 1.3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바로 경매가 진행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얘기하고자 한 거는 이겁니다. 지분. 자, 일단은 먼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속이 되거나 또는 뭐 부부가 되거나 해서 지분이 경매로 나가야 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자 우선 매수로 인해서 온전한 지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깜빡했다, 놓쳤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잘 신경을 썼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남에게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꼭 방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방법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이미 고수들 세계에서는요, 선순위 가등기를 소송으로 깨트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다 했더니 선순위 가등기를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오히려 해버리면 뭐 공동투자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걸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엉망으로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방식도 아니고, 이걸 그렇게 올바른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찰해서 가져가는 거는 좀 많이 안 좋은 방식이니까, 이거 괜찮은 방법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 이미경으로 나와서 아마 제3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 공동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다 전부 다 묶이고요. 전부 다 아마 이거를 주최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공동 투자라는 것도 쉽지 않은 방식이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조심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혼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